자, 오늘 이제 지난번 지상권 얘기 관련해서 마지막 주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얘는 지금 이제 7년 동안 한 문제 나왔었고, 또 공인중개사법에서 두 문제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분묘기지권 성립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멸 두 가지가 주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상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앞 시간에 공부하실 때 타인의 토지라고 하는 것을 건물 소유,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이것을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인정되는 것이 분묘기지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26회 때 한번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관습상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은 민법 또는 특별법상 물권이라고 해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이런 것들이 민법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가 되게 될 것이고,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물권으로 인정이 됐던 사례가 관습상, 관습상 법정 지상권 얘기하고요. 분묘기지권, 요 두 가지만 관습상 물권의 한 종류에 해당된다 해서, 여기서는 최대 출제 포인트가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하고요,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개는 바로 관습상 물권의 종류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쟁점 삼아내야 되는 게 분묘기지권의 성립에서 20년간 타인의 토지에서 분묘를 설치해서 제사를 지내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분묘기지권 성립한다. 이런 것이 안 나와. 왜? 예외가 있기 때문에 2001년 1월 13일 소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가끔 이제 그 밖의 법령이라고 해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자, 저런 게 있었어요. 그 밖의 법령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간단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출제 이슈가 됐던 건 이거였어요. 분묘를 설치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개인 묘지의 경우 신고해야 되고, 가족 묘지, 종족 묘지라는 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자연장지라고 하는 거, 이것은 다 신고사항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장지라고 하는 것은 봉분이 없는 상태, 수목장 이런 것들을 총칭하여 부를 때 자연장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장지 제일 뒤에 숨어있는 주제인데 이거 신고사항이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었고요. 개인묘지 기본적으로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정도가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인데, 그때 이제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내 토지에다가 아버지 또는 이제 할아버지 이런 산소를 모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론상 최대 60년까지만 어떻다 산소로서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게 되면 60년 지나게 되면 1년 내에 화장 등을 통해서 봉분 자체를 제거할 법적 의무가 발생해요. 그런데 만약에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고, 얘는 언제 분묘가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존속하는 그런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모순이 발생하죠. 내 땅에다 산소를 설치하면 최대 60년, 남의 땅에다 안 걸리고 20년만 버티게 되면 무한대로 산소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요거 없애자라고 해서 결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쟁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간에 이제 이슈, 사이드로 갈 쟁점인데, 자, 우리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등기 있어야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해서 바로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지상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거,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그렇게 가는 거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어떻다 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매매 백날 한다 한들 기본적으로 매수인 명의로 등기 넘어가야지 어떻다. 바로 이때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 등기가 물권의 공시수단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그 외에 좀 쓸데없는 건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과 농작물이라고 하는 거 나무라든가 농작물에 대해서 플랜카드를 걸쳐 두게 되면 아무개 거다라고 공시를 하게 되면 그것도 바로 토지 소유권과 별개 물권 소유권 자체가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제일 특이한 케이스가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봉분자 그 자체가 다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소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이거 20년간 타인의 토지에다 분묘를 설치해서 이때 분묘라는 것은 그냥 시신이 있거나 유골이 있다고 해서 그게 분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봉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지 어떻다 이것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쟁점 삼아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묘기지권. 자, 지금 이제 평장 암장돼서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이 없으면은 이때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분묘기지권의 내용에서 분묘 주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거 물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어느 날 분정상해가지고 철조망을 쳐서 산소에 접근을 못하게 막는다. 그럼 방해 배제 또는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하면 다시 소유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생각하셔야 돼. 이거 줄줄 외우셔야 됩니다. 소유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미친놈이 내 땅에다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는 건 별개의 문제로 토지 소유자인 나는 그 건물 소유자한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반환 청구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자, 그런데 이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방해 배제 청구 또는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해서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권의 양수인에 대해서 바로 건물 철거 청구를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방해 제거 청구 또는 방해 배제 청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토지를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건물을 치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 자, 한편 임차인에 대해서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외에도 무효인 등기가 있으면 등기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거 등기 말소 청구권 이것도 방해 제거 청구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해 배제 청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존속기간 아까 본 것처럼 시효 취득한 경우는 무한대다.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이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치료 기본적으로 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신 판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주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 갈 것이고요.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것이 분묘기지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앞에서 이제 물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몇 가지 사유가 있죠. 근데 이제 등기된 어떤 권리에 대한 소멸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필요하다?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 물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런 거 있었다고요. 자, 지금 보통 이제 공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공유에서 지분권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자 한다. 그럼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자, 형식적으로 또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바로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갑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을이 25%, 병이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공유 관계에서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은 나 포기할래 내 지분.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에서 을로 자, 그 비율에 맞춰서 25%의 지분이 넘어가야지 지분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갑에서 병한테 25%의 지분이 또 넘어가야지 어떻다 지분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제일 어려웠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합의에 있어서 합의 지분이 있었나요? 합의에 지분은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등기부는 지분 자체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합의 지분 포기할 수 있나요? 예,
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기 자체는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자, 합의에 있어서 지분 포기를 하게 되면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나 포기할래 라고 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가볼까요? 합의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된다.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갑과 을이 이름을, 자, 이 단체란 말이 좀 그런데 자기들의 모임의 이름을 모질이라고 이렇게 붙인다고 그래서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명시를 할 수가 없다. 등기부에는 갑과 을이 합유하고 있다라는 취지만을 표시를 해놓고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등기하는 거냐면, 이건 지분 이전 등기는 아니죠.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라는 개념이 가능하고, 합의에 있어서는 잊어버릴 만한데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합유자 이 사람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은 단독 소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 이게 합유 지분의 포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어떻다?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합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 포기하면 이게 틀린 것처럼 보인다고? 아니, 지분은 존재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와 다르게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다? 이것을 포기할 수 있다. 자,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가게 되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봉분이라는 공시수단을 통해서 다 물권이, 분묘기지권이 성립을 했습니다. 그럼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상식적으로, 자, 봉분의 제거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분묘기지권 포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우리 판례에서는 포기의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즉 봉분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은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특이한 거니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일반적인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까지 있어야 어떻다?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전제로 성립했기 때문에 이 분묘기지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 골격 자체가 뭐가 된다? 분묘기지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봉분 자체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굳이 예를 들면 이런 의미가 되게 되겠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자, 지 멋대로, 자, 갑 소유 X 토지다. 을이 봉분을 설치하게 되고 무려 20년 동안, 자, 평온공연하게, 자, 제사를 지내왔었다. 그러면 을에게는 기본적으로 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하고 이 분묘기지권자 을 사이에 전화하다 다툼이 있어. 야, 남의 땅에다가 산수 설치하고 재수없게 등등등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을이 술김에 그럼 치우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바로 어떻다?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전화를 할 때 욕삼욕짓거리 되면서 포기할게 이지랄 해봤자 어떻다? 효력이 발생 안 할 걸로 생각하는 거야. 왜?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은 뭐야? 공시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분묘기지권자는 그렇게 쌍욕을 해놓고 나서 분묘는 제가 안 했으니까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사안이 소송에 걸려서 분묘기지권 분명히 제가 포기 의사 표시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뭐 예를 들어 핸드폰 녹음을 다 해놨다든가 이런 증거자를 제시를 하게 됐을 때 분묘기지권자가 그래서 봉분은 제거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분묘기지권 소멸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 얘기 길게 가면 다 필요 없어요. 자, 2001년 1월 13일,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 뭐예요? 바로 분묘기지권의 포기는 포기의 의사표시만 있어도 어떻다? 굳이 분묘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분묘기지권에 관한 개념 해서 바로 한 문제 나와 있나요?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주재자인 장남갑은 85년도 을의 토지 허락 없이 부치는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해서 분묘 소화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굳이 문제 한번 읽어봤는데, 자, 85년도에 산소 설치했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1년 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85년, 95년, 2005년이 되게 되면 다 분묘기지권은 성립하게 된다. 해서 소위 자 갑이라는 사람이 분묘기지권자가 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1번 지문요. 토지 소유자 을은 갑에게 분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지. 자 분묘기지권은 어떻다? 계속해서 산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자에게 이장 청구 등은 어떻다?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물권이니까 이 사람도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장 청구, 철거 청구 이런 것들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2번 지문요. 자 지금 분묘기지권자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안 되죠. 자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죠. 자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고 해서 그 토지 위에 계속 산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뭐라고 그런다? 분묘기지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3번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안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사실 이건 의미가 없어. 우리는 지금 자 뭐죠? 2001년 자 1월 13일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후에 분묘기지권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포기 얘기만 계속 소멸 얘기만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거 읽어드리고는 있지만 이게 썩 좋은 공부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방금 뭐 설명 듣고 문제 보면 다 알 것 같지. 왜? 바보가 아닌 바야. 5초 전에 얘기했었는데 다 기억을 하지. 얘기 듣다가 설명까지 해주면 당연히 고개를 까닥까닥 하지. 근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학원 백날 다녀봤자 자기가 혼자 시험을 봐야 돼. 시험장 가서 내가 같이 재롱을 떨어주면 그것 좀 가능하겠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올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교로 딱 시험장을 다 모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계란이 왔어요. 이 차를 타가지고 마이크로 하면 되잖아. 위에서 계란이 왔어요. 아니라 56657, 9887 뭐 이런 거 뭐 중얼중얼 하면서 그래, 뭐, 그런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아니면 시험장을 들어가서 미친놈처럼 4324145, 이거 한번, 요것도, 그러면 업무 방해로 구속이 되겠지. 그와는 별개 문제로 여러분들은 증은 딸 수가 있을 것이다. 하여튼 별의별 생각을 다 해. 근데 그때 제일 실수하실 게, 조심하실 게, 내가 A형 발표하고 있는데 B형인 사람이 그대로 베꼈으면 뒤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형, B형. 그리고 가끔 좀 지나면 이제 컨닝을 어떻게 할까 이런 꿈들을 꾸시게 되는데, 개뿔 컨닝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문제 읽을 시간도 없다고요. 지금 이제 가서, 그리고 제가 전에 보면 시험 볼 때 어떤 분이 있어. 앞에 공부 겁나 빨리 푸는 놈이 있어. 내가 그 놈한테 속았다니까요. 나 한 페이지 봤는데 얘는 벌써 2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들려. 그때부터 막 초조기 시작하는 거야. 와, 쟤는 공부 겁나 잘하나 보다. 나는 이제 겨우 한 페이지인데. 근데 걔는 보니까 30분 되지 않아서 퍼즐러 차. 올림픽 정신인 거지. 원서 접수는 해놓고 혹시 가서 다 찍은 게 맞출까봐. 그래서 그것도 시험 보실 때 미리 알고 가셔야 돼. 앞에 팍팍 넘기는 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리 퍼즐을 자려고 개수작을 하고 있는 거다. 쫄지 말라고. 그리고 그 시험 보러 가시다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감기 기운, 천식 이런 게 있어서 막 기침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때 뭐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저 양반이 올해 시험은 다 끝내고 돌아가실까? 1교시 끝나고 돌아가실까? 뭐 이런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그냥 꾸준히 2교시, 3교시까지 살아 계십니다. 큰 신경 쓰지 말고 다시 가서 지금 이거 이제 갑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해서 이게 이제 안 돼요. 분묘기지권은 있는 그대로 산수를 유지하는 것이지 합장을 하거나 이런 것은 당연히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할머니가 결사 반대야. 그러니까 갑의 부친이 85년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남의 땅에 산소 설치해서 미리 이 부친께서 분묘기지권을 확보하도록 미리 누워 있던 거예요. 분묘기지권 남의 땅인데, 근데 할머니가 한 예를 들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후에 이 양반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가셨어. 그럼 이제 자녀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평생 금실이 좋았던 것 같고 기억하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합창을 하자. 할머니는 결사 반대입니다. 이 85년도 이 날이 언제야? 할머니에게 인생의 봄날이 핀 날이야. 영감이 먼저 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내가 오야가 되거든. 그동안은 쫄병하시다가. 그래서 할머니가 결사 반대니까 합장 이런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분묘 기지권은 바로 다 소멸하게 된다. 요걸 쟁점으로 삼아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6회 때 4번을 가지고 자,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5번,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틈해서 자, 이렇게 했는데 다른 거 잊어버리시고요.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더 이상 분묘 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포기 의사 표시만 하더라도 분묘 기지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분묘 기지권에 관한 주제 여기 보셨고, 자, 잠시 3분만 끊었다가 지역권 설명드리겠습니다.